말라르메는 말했다. 아, 인간은 슬프다. 우리는 만 권의 책을 읽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읽고 싶은 세상의 모든 책의 헬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시작입니다. 부제는 사소하지만 남다른 부자의 행동 패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저자는 사쿠라카와 시니치, 하진수 옮김, 마인더브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와세다 대학 졸업 후 기획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 PR 전문가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20대 때 형의 회사가 도산하여 보증인 문제로 3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등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난은 생활습관 질병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몇몇 부자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생활습관이 어떻게 다른지 배우면서 아파트 투자 및 주식 투자에 성공했고 파산 직전의 상황을 역전시켜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이 책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비교하여 개인의 사고방식 및 행동, 바로 일상생활의 소소한 변화가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 습관, 행동 습관, 자기 관리, 마음 관리로 나누어 각각 비교해 봅니다. 또한 부의 출발점에 서려면 우선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축구에서 아무리 득점을 해도 수비가 허술하면 시합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벌어도 쓸데없이 돈을 쓰면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시스템과 돈이 새어가 나가지 않는 시스템을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슈퍼리치나 유명한 재테크 강사가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성공이나 보통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무리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관계에서 일어난 재정적 파탄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마침내는 부자의 길로 들어선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론이나 막대한 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나 행동 방식에서 가난과 부자의 길을 선택하는 요령과 구체적인 방법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 지인,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고 과거의 나의 행동도 뒤돌아보게 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현재 불만을 품고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요령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 2.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라. 3. 3년 안에 3천만 원의 미천 마련을 목표로 한다. 4. 불필요한 물건, 인간관계, 소비를 버려라. 5. 재테크 관련 도서를 읽으며 공부하라. 6. 급여 외에 부업으로 돈을 벌어보라. 7. 이점과 재테크 지식으로 투자하라. 8. 투자로 얻은 수익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굴려라. 이 책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비교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과거의 나이자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지인, 가족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의 나와 주변 사람에게
충고해주고 싶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부자의 길을 걷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현재 불만을 품고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 가난 복균자를 탈피하고 부자가 되는 요령과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다. 어느 날 갑자기 빚 30억 원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밀어닥치는 가난의 파도 속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다. 금융기관이 준 유예기간은 단 6개월이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도 없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거액의 변제액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나뿐만이 아니다. 내 부모님도 빚의 구렁텅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하마터면 가난에 먹힐 뻔했지만 나는 갑자기 떠안게 된 거액의 빚 보증인의 굴레에서 탈출하고 역전하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았다. 나는 바뀌었다. 돈을 벌어 부동산 투자를 했고 그렇게 번 돈을 주식으로 돌려서 현재 3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바꾸면 가난에서 탈출하여 부자가 되는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이제 그 요령을 소개하겠다. 다음 인생을 원활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나는 3가지 방침을 세웠다. 개인 파산하지 않는다. 지불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생활비로 3천만 원의 저축은 인정받는다. 친구, 가족, 친척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개인 파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원으로서의 신용을 잃지 않은 채 3천만 원의 자금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 게다가 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폐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주변 사람의 신용을 쌓을 수 있었다. 정보는 힘이다.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이는 정보량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돈에 직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친구의 소문,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예능 정보 따위 아무리 엄청난 양이라도 힘이 될 수 없다. 즉 돈에 직결되지 않는다. 한편 성공하는 사람, 부자의 머릿속 책장은 어떤 상태일까? 참고로 할 만한 것은 전 수상인 다나카 카쿠에이의 이야기다. 컴퓨터를 단 불도저라는 별명대로 대담한 정책을 실행한 다나카 카쿠에이가 골프를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비서에게 골프책을 한가득 사오게라고 명령했고 전부 읽고 나자마자 처음 골프를 쳤는데 훌륭한 점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기에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즉 정보를 머릿속에 넣었을 때 체계를 세웠는지의 여부다. 취미여도 좋고 업무여도 좋다. 어떤 분야로 좁혀서 정리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돈과 연결되기 쉽다. 형네 회사 도산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해도 나 자신 또한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족족 썼다. 돈이 부족해지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회사원이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매달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좀처럼 자신이 가난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놀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돈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자신이 잠재된 가난이라는 점을 모르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는 공포를 모르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자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부자라고 했지만
다양한 유형이 있다. 회사를 만들어 상장시켜 부자가 된 사람, 주식으로 성공을 한 사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 등 다양하다. 그 대다수가 어렸을 때는 가난했다고 말했다. 가난은 싫다라는 생각이 성공의 출발점인 듯 했다. 보통의 회사원이었다. 투자로 자신을 구축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대다수가 장래의 불안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돈이 없어진다는 데 대한 불안을 말했다. 실제로 가난을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기어오른 사람,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가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말 중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있다. 마이페이스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을 지며 성공시킬 수 있는 페이스다. 바쁜 상태는 타인의 인생에 휘둘린다는 증거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승리하는 마이페이스로 살아가는 게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은 세금이라고 하면 마치 부당하게 돈을 빼앗기는 것처럼 억울한 얼굴을 하는데 그러면 크게 벌 수 없다. 내가 아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물론 이 사업은 순조로이 이 사업이 커졌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 결산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한다. 세금 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여기에 부자가 되는 힌트가 있다. 공과금이나 세금은 당신의 돈을 거쳐 세상을 더 좋게 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가 될 때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같은 시점에서는 언제까지나 보통 사람 이상이 될 수 없고 지금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는 가난의 바닥으로 조금씩 가라앉게 될 뿐이다.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방해된다라는 생각은 동양 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두 똑같이가 강함의 근원이었다. 그것이 기업이 강해지는 대로 이어졌고 또한 거기에 소속된 개인도 급여가 올랐으며 염원하는 자신의 집을 구하고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는 연금과 저축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반드시 연차가 쌓이는 것과 함께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정년 퇴직까지 회사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퇴직금도 불확실하고 연금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다. 이것은 회사나 정치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바로 시대가 바뀐 것이다.